네, 12월 24일 성탄 2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은 출근 안 하십니까? 출근하셨습니까? 네, 저희처럼 매일 노는 날 없이 열심히 출근하십니까? 네, 북유럽에서는 주 4일, 4.5일, 주 3일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민주주의 때문에 너무 열일하고 있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벌써 또 캘리포니아에서 소피아 썬님께서 막 여러 의견들 주시고 계세요. 사병들 통닭 때문에 말이 터무니없이 엉뚱하고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음. 황당무계 이렇게 의견들.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취재 편의점 그리고 소피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장 기자님 기다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두 분께서 막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인사들 나누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출근 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휴일? 네, 응원합니다. 장 기자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베트남은 오늘도 내일도 출근입니다. 베트남은 성탄 휴가가 없습니까? 그렇군요. 한국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이렇게 길진 않아도 그래도 원포인트로 하루 정도 앞뒤로 또 휴가 내서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도 들뜬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께 성탄 인사 드리면서 취재 편의점 준비한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열딱지 나는 뉴스인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울라방 가면은 그냥 잘려. 이게 단순히 사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방력을 어떤 인력 차원에서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이게 핵심적인 예산이라고. 여기 보면은 뭐 여기 급식단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안보실장이 어디 뭐 딴 데 간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헬기 타고 전방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네, 마지막 제가 지금 안 잘랐던 이유는 아까 이게 주신 분한테 이런 부분을 막 또 물어봐가지고 일단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긴 한 건데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주신 분상 관련된 걸로. 장관님 죄송하지만 이게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시게 다 했습니다. 못하시게 한 건 없습니다. 네, 이도윤 님이 진짜 윤석열이 짜증난다 아침부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한 대목입니다. 하다 이제는 사병들 통닭 때문에 통닭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황당 그 자체죠. 하다 못해. 근데 굉장히 열딱지가 난 표정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저렇게 막 반말을 찍찍하면서 그래도 재판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물론 본인의 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확정적이지만 그래도 재판부에 대한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 뭐 증인 참고인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신경질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미일관 남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핵심은 12.3 비상계엄 내란은 야당인 민주당이 결국 국회에서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통닭 한 마리 사줄 돈이 없다.
없다. 이런 것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자르니 이게 뭐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있겠냐? 나 그래서 비상계엄한 거요. 이런 웅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죽하면 지규현 재판장이 쟁점 사항과 관련된 것만 이제 질문을 하시라라고 눈치를 주어도 아니 재판장님 이게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이 돼서 매우 의미 있는 거라 질문한 거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질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여전히 내란숙의 윤석열은 자기의 잘못과 비상계엄 그리고 이것은 그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엔 자기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겁을 준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야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다. 이거 나 내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22일 재판에 내란숙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상민 재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실제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재판에서도 비슷한 행각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본인들의 잘못이나 뭐 후회하거나 참회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본인의 죄만 면탈하면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주장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 출석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발동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 설득이 어렵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나는 결심이 섰으니 실장님은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 나는 반대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계 윤석열이 강행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잘못이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최측근 참모예요. 그러면 설령 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 또 기자 출신이거든요. 당시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대통령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비상계엄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묵과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특검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출석해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나는 빼다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원식 전 국방장관 또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3월 안가 회동 그리고 7월 하와이 순방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계엄을 암시했을 때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이런 뜻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하고 술 마시는 과정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냥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계엄이 터져서 진짜 크게 실망했다. 전직 국방장관이고 안보실장입니다. 최측근 참모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보십시오. 네, 그 미국의 웨스트윙처럼 1분 거리에서 3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두고 수시로 협의하는 가장 책임이 큰 단위의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실장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계엄이 터져서 크게 실망했다. 이거는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할 소리지 최측근 참모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단히 졸렬한 주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소한의 공무의식조차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겼다니 우리들이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도 알고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막지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막은 건데요. 다시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중앙정치 무대에 서는 거 여러분들 허락하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얘기 갖고 와서 너무 죄송한데요. 너무 황당해서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당 해명할게요. 해명할게요. 혹시
곧 해몽이 그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할 얘기했으니까 따로 그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해당해서 원내대표께서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으로부터 여의도 5성급 호텔에서 70만 원 가량의 오찬을 접대받은 의혹이 불거졌죠. 물론 본인은 3만 8천 원짜리 파스타 한 접시를 먹은 게 다다. 관련해서 쿠팡 측에서도 그날 대표님께서 속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정도 드시고 남은 사람들은 고액의 정식 코스를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석유포 칼 호텔 로얄 스위트 숙박권을 접대받은 의혹이 또 터져 나왔죠. 관련해서 김병기 대표는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처신의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다만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서 1일 3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 관련해서 이번에는 거짓말 논란이 조금 더 크게 진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캡처한 화면이 있는데요. 접속하신 사이트는 허용 접속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저 장면입니다. 어제 제가 취재를 하려고 막 들어갔더니 석유포 칼 호텔 홈페이지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어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대한항공 160만 원 보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 한겨레 어제 보도에 대한 거죠.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거기 있잖아 내용이. 그거 말고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그거 외에 아는 게 없다. 왜 물어봐 도대체? 기사가 났으니 그래도 대표님 입장을 여쭤보는 게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고 싶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됐어요. 보좌진이에요. 죄송합니다. 김병기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죄송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MBC 기자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숙박과 조식 비용을 모두 합치면 164만 8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 김병기 대표는 한겨레 보도 직후에 문제가 커지니까 석유포 칼 호텔에 직접 문의해서 스위트룸 1박 숙박료를 확인하고 기자들에게 30만 원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병기 대표가 묵은 숙박 그 장소는 그냥 스위트가 아니라 로열 스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냥 스위트하고 로열 스위트는 가격이 달라요. 김병기 대표 가족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석유포 칼 호텔 최고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룸의 1박 요금은 72만 5천 원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가격입니다. 2박 3일이면 145만 원이 되죠. 또 한겨레 기자가 직접 또 취재를 했습니다. 석유포 칼 호텔 예약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로얄 스위트 객실은 몇 개 없어서 저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하고요. 전화로 예약을 해도 금액은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다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얄 스위트 객실은 조식 포함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식은 따로, 그러니까 숙박비 따로 조식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예약센터에서 얘기를 한 거죠. 1인당 4만 원인데 투숙객은 2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2천 원이 되죠. 다 계산해 보면 숙박요금 145만 원, 조식 비용 12만 8천 원, 그리고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했다는 거잖아요. 아드님 한 분. 그러면 이게 7만 원. 다 합치면 164만 8천 원.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서귀포 칼호텔에 직접 스위트 얼마요 했더니 3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되어서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물었더니 30만 원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고 즉각 반환한다고 하니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이 다릅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논평을 어제 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받은 금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윤리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로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은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한 번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22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요. 올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토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문제가 현안으로 계류되어 있고요. 정무위에는 마일리지 정책과 관련돼서 대한항공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김병기 대표가 해명 과정에서 한겨레에 이런 주장을 했죠. 일자 미상경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우리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서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이다. 일단 보좌진과 함께 사용한 것은 아니고 가족과 함께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특정 상임위 여야 다른 의원실이 정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참여연대가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이 아닌 국회 상임위 활동과 연계된 이해충돌 여부이다. 따라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어떤 부패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국회의 신뢰를 담보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제일 기가 막힌 대목은 언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의혹을 질의하는 기자들에게 그걸 왜 물어보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냐, 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요, 됐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제 원내대표 출마했을 때 MBC가 보도했던 바 있습니다. 아들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 있었죠. 관련해서 뉴스타파 꾸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70만 원 오찬 의혹 이것도 받고 있죠. 그리고 서귀포 칼 호텔 대한항공으로부터 164만 8천 원 의혹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요? 자, 일단 유시민 작가 문제 한번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해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악몽이 있냐면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때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마자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막 돈봉투 돌아다니고 당권 선거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정치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팝을 짓고 돈봉투 돌리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안이함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그러니까 지금 개헌 같은 거 개헌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돼요. 뭐
그 무슨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 전반 전담재판부 법이든 뭐든 입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뭐 무슨 뭐 대통령실하고 뭐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뿐이란 말이에요. 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터졌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이 사건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리감찰단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결론을 낸 거죠? 윤리감찰단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실종된다라고 민주당의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윤리감찰단으로 가면 실종되는 거다. 일단 보내고 끝.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부 관계자가. 예. 그리고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김남국 그 비서관 즉시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은 즉각 수리했죠. 정작 청탁을 했던 문진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냥 원내수석 부대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실수로 목을 칠 수는 없다라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판단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1세기 들어서 두 차례 시민혁명을 했습니다. 한 차례 시민혁명은 2016년에 있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전 국민이 그야말로 1710만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무려 5개월 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그 차가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 정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 촛불혁명 정부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문재인 정부라고 바꿨죠.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부터 그리고 정의당까지 촛불을 들었던 모든 세력,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보수, 진보 가리지 말고 함께해서 촛불 연대, 촛불 입법 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똑바로 만들자. 내가 꿈꾸는 나라 확실히 만들자. 협의 조정하면서 만들어가자라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시민혁명은 바로 지난해 12.3 윤석열 내란 이후에 온 국민이 또 뛰쳐나와서 키세스단이 돼서 빛의 혁명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인 겁니다. 예. 촛불 그죠? 2016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좀 똑바로 해보자라고 세운 이 나라에서 70만 원짜리 오찬이 웬 말이고 164만 원짜리 로얄 스위트는 또 웬 말입니까? 아유 뭐 그거 별거야. 그런 거 정도 받을 수 있지. 뭘 그렇게 기자들이 예민하게 좀 짜치는 걸 가지고 난리를 줘. 좀 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두 번의 시민혁명을 해놓고도 이렇게 실수가 반복되면 또다시 반동이 옵니다. 칠레를 보십시오. 칠레. 예. 나치 장교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무감할 이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무감할 때 반동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반동이 준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업무보고 마지막 해수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6개월 뒤에 I'll be back 하셨죠. 6개월 뒤에 다시 다른 형태로 업무보고 받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를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성장보다 민주주의 가치가 우선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을 겪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민주주의가 소중한가, 민주주의 성숙을 원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는 28.2%예요. 1996년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이 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먹고 살자.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우선이지 무슨 이렇게 했었어요. 민주주의보다 경제 우선. 그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왜? 12.3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해 주어야 한다. 그런 기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왜냐?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김병기 대표, 문진석 수석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